안녕하십니까. 퓨처모빌리티 연구소 권용주입니다. 혹시 그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호모 루덴스는 유희의 인간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 때 가장 유희를 느낄까요? 대부분은 여행을 떠올릴 겁니다. 낯선 곳에 가기 전까지의 설레임, 바로 그것이 인간을 살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동은 인류에게 있어가지고 생존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동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동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에서 B까지 이동을 할 때 지금까지 인류는 동력으로 화석연료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는 탄소 성분을 태우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동의 동력을 바꾸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동력 전환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입니다. 그런데 동력 자체를 전기로 쓰는 것과는 또 하나의 별개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운전 노동을 없앨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운전 노동이 과연 직업적으로서의 인간을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운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로봇에 우리의 이동을 맡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그 로봇은 대외적인 사물과 통신을 해야 되고 그 통신에 따라서 또 다른 자동차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넥티비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는 커넥티드가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즉 오토노모스가 되며 그다음에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퍼블릭 분야에서의 공유가 되고 그 이동에 필요한 동력은 전기로 쓰자라고 해서 일렉트리피케이션 흔히 말하는 케이스의 형태로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로 달라질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기업은 당연히 정유기업이 될 겁니다. 앞으로 기름을 쓰지 않다고 하니까 정유회사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정유회사가 전기차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조차 이 에너지 회사가 이후에 시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정유회사가 만든 에너지를 자기들이 만든 이동수단에 직접적으로 쓰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사업자는 바로 물류회사입니다. 물류회사는 기본적으로 차값, 인건비, 연료비라고 하는 3대 운송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회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컨트롤 가능한 원가 요소는 인건비와 연료비가 있었는데 인건비는 점차 컨트롤 가능한 요소에서 빠져가는 중이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연료비였습니다. 그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A에서 B까지 가장 최단거리로 최소 시간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물류회사가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을 쓰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가 직접 전기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달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는 지금까지 물류회사의 제품을 팔던 것을 더 이상 못 팔게 되겠죠.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동차 회사는 자기들이 만든 전기차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물류시장에 뛰어듭니다. 올해 GM이 브라이트 드롭이라고 하는 물류회사를 별도로 설립한 것도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물류기업과 완성차 기업은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야에선 새로운 경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물류 사업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이 전기차 시장을 바라봐요. 내연기관을 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쉽게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벽이 허물어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소니라는 기업이 최근에 혼다랑 손잡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니 혼다 모빌리티에서 각각의 역할은 분명해요. 소니는 게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만들던 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니는
자동차 실내라고 하는 공간에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반면에 혼다는 바퀴가 굴러가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기계적 특질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굴러가는 이 기계에 혼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실내 공간에서 모든 벌어지는 연결성은 바로 소니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도 향후에는 게임 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손을 잡을 수도 있겠다. 언젠가 인간 운전자가 운전해서 해방이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즐길 수 있을 게 무엇일까? 를 고민해 보면 게임 속의 캐릭터 주인공이 나랑 같이 대화도 하고 나랑 같이 게임을 하며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자회사들은 자동차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많이 늘어나면 누군가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전기는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 수 있고 화석연료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정이나 산업은 전선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을 해왔지만 자동차는 운송 부문이기 때문에 새롭게 전력이 들어오면 이 전력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를 발전하는 것 외에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자동차에 담아줄까를 엄청나게 많은 고민하는데, 그 방식의 첫 번째가 우리는 가장 흔히 알고 있는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동차가 꼭 와서 플러그를 충전을 해야 될까? 그냥 배터리를 완전히 떼서 배터리에 전기를 담아두고 이 배터리를 자동차에 부착시켜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탈착식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는 차체만 사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은 훨씬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이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누가 담아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담아줄 것인가, 자동차에 꽂아서 담아줄 거냐 아니면 배터리를 떼서 담아줄 거냐, 이런 경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또 하나 고민하는 것은 이동 과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회사가 직접 전기차를 만들어 쓴다는 것은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점점 커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제조기업은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이익이 날 텐데 만들어도 많이 팔 수가 없는 시장이 된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내가 만든 이동수단을 가지고 내가 사람이든 화물이든 이동을 시켜주면서 내가 만든 소모품을 소모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수익을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교통사업 진출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육상에서의 이동은 지금 수많은 사업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교통사업자가 있고요. 또 새로운 교통사업자가 들어오기도 하죠. 근데 잠깐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그렇게 큰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이렇게 얘기했죠.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몰려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율주행을 위해서 센싱 기술을 발전시켜도 새로운 장애물들이 계속 도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적 제도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A에서 B까지 이동을 시키는데 육로에서만 이동을 시켜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저 멀리 위에는 여객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밑에는 아무 이동수단이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심에서 하늘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주자라고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된 겁니다. 동시에 왜 강이라는 요소는 우리는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로, 즉 물 위에서도 이동을 시켜줘서 흔히 말하는 육상, 항공, 수상, 3D 입체 모빌리티를 만들어서 이동을 시켜주려고 하는 욕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모빌리티는 양극화됩니다. 하나는 대중교통용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는 이동수단이 있고, 또 하나는 소유물, 즉 이렇게 될수록 자동차를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들도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소유의 욕망과
공유의 욕망은 둘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공유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이동 수단을 추진할 테고요. 소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하이엔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 회사가 주목하는 건 소유의 욕망도 있지만 지금 새롭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공유에 필요한 모빌리티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공유에 필요한 모빌리티는 앞으로 이게 전륜구동인지 후륜구동인지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고 얼마나 이용성이 뛰어나냐 그리고 얼마나 보안이 잘 되냐 이런 것들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동수단을 전혀 만들지도 않는 IT 플랫폼 기업들은 내가 이동수단과 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잘 연결시켜 줄게 라고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이동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동의 3요소는 첫 번째는 이동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주체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동 수단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동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IT 기업들은 이동 수단을 만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동의 방식, 즉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IT 기업들도 지금은 이미 존재하는 이동 수단을 활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동을 시켜주고자 하는 욕망이 발현이 돼서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 분야는 자꾸 결합이 되고요. 스타트업과 자동차 부품 기업도 연관이 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화학 기업과 전자 기업이 손을 잡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동력을 다 전기를 쓰자고 하니 전기를 담아서 쓰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도 유한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의 소재를 빼서 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땅 속에 있는 유한자원에 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소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수소는 우리 일상생활의 주변에 있고요.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최근에 중동에서 이란에서 히잡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잡으로 시작이 된 그 논란이 만약에 이란이 내부적인 그런 문제를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다시 국제유가는 폭등을 합니다. 대체 우리하고 히잡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게 우리는 걱정인 거죠. 이 얘기는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아예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쓰자. 그 에너지를 수소를 본 것이고요. 그 수소는 전기로 만들 수도 있으며 수소 자체를 오랜 시간 저장해 놓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수소의 열심인 기업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수소의 열심인 이유는 둘 다 기름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내연기관을 쓰지 말자. 사실 내연기관은 죄가 없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기름에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냐면 내연기관이 죄가 없다면 그리고 기름 자체가 죄가 있다면 이 기름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문제라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내연기관의 연료를 만들어 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배터리 기업들은 이런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고요. 또 반면에 수소를 하는 기업은 배터리 전기차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궁극의 미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에너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에너지로 내가 만든 충전기로 내가 만든 이동수단에 넣어주고 소모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차가 소모가 되면 다시 내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전기차를 팔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가치 사슬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이 가치 사슬에서 누가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미래 모빌리티에서 상당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